자, 이제 여기에서 이 12처라고 이제 얘기하고 12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이 눈, 안입이 설신. 이제 오는 색, 수, 상, 행, 식. 요거는 이 마음이죠. 마음, 정신. 이쪽은 물질, 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색은 이렇게 몸을 이루는 물질도 있고, 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도 다 이 색 안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면 이제 이렇게 5개가 묶이면은 이거는 몸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의는 마음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게 보면은 어때요? 안입이 색수상행식으로 볼 때는 마음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확장해서 들여다본 게 되고, 이 안입이 설신의로 보니까, 요거는 몸과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색성, 향, 미, 촉, 법. 법이 또 이제 영역이 좀 그런데, 자, 이 색성향 미촉에 여기 색도 있고, 오온의 색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자는 같아도 카테고리가 달라. 범위가 달라. 자, 어떻게 이 범위가 조금 다르냐면은, 요 오온에서 말하는 색은 물질 일반을 다 얘기합니다. 다 포함해요. 그런데, 색성향 미촉은 뭐냐면, 물질계 안에 있는 소리, 물질계 안에 있는 향기, 물질계 안에 있는 맛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감촉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물질들, 뺀 색이 물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죠? 이 눈과 상응해서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이거든. 눈으로 봤을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색, 형색.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형색이란 건 뭐냐면, 이 모양 형자를 얘기해요. 이 형태 할 때, 우리 눈으로 보면 뭐죠? 모양, 형태를 보죠. 그 다음에 뭐를 봐요? 눈으로 색깔 보잖아. 그래서 이쪽의 색은 모양새와 색깔을 얘기해요. 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안입이 설신 몽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물질계 다 포함하죠. 그래서 글자가 같다고 해도 이게 놓여진 자리에 따라서 글자가 갖는 폭이 다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요 의는 의식,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식, 이식, 설식, 이런 것도 12초만 얘기할 때는 의자 안에 이게 18개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표현하는데, 일체법을 표현하는데, 5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12초로 표현할 수도 있고, 18개. 그러면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그 다음에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이 식, 안식. 그 다음에 귀 이자, 이식계. 그래서 말이 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듣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때는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살짝 좀
이해가 되면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살짝 흘려도 무방해요. 그런데 기회가 될 때 오늘은 18개를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죠. 12처를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찰을 하면은 수행에 도움이 될까? 오늘은 이제 대략 뭐냐면 그 5온과 12처와 18개가 비슷하고 범위는 비슷한데 같은 범위를 나누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식, 이식, 설식, 뭐 이렇게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까지를 몽땅 다 합쳐서 12처 안에서 찾아라. 그러면은 12처 안에서 이렇게 의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온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수상행식의 이 전부 다 뭐죠? 이 수상행식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일체법을 이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그 세 개를 다 합쳐놓고 그것을 그 이 A 코스, 5온의 코스로 분류하는 법, 또 B 코스, 12처의 코스로 12처의 방식으로 분류하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 18개의 방법으로 나누기. 자,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담는 바구니를 5개로 할 거냐, 12개로 할 거냐, 18개로 바구니를 쓸 거냐. 에 따라서 5온, 12처, 18개를 얘기해요. 그거는 다 뭐죠? 뷰 포인트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5온으로는 설명이 어려워. 그런데 12처로는 설명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온이나 12처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런데 18가지 바구니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나눠놓고 설명하면은 설명이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 5개만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 사람들, 알아먹는 사람들한테는 5개만 하고, 12개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에겐 12개를 놓고 얘기하고, 18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18개로 얘기하고.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법을 설하셨어요. 반야심경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할 줄. 근데 반야심경은 모든 경전에 엑기스가 모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요? 아, 반야심경 안에는 참 밀집도가 굉장히 이게 밀도가 높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구나. 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질이 에너지라는 얘기를 하면 에너지 차원을 우리가 비유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형태를 이루는 것도 자, 그 형태, 형상 이렇게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다 형태, 현상을 갖죠. 근데 그것의 기본 요소는 뭐예요?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정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형태와 이렇게 형상이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물과 파도를 요거를 에너지 상태다 보고 이 파도를 형태, 형상을 가진 모양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물에 바람이 좀 불어주면은,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나타나요? 파도가 치죠. 형상을 갖춰요.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적인 에너지를, 그것이 결합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면 형태, 형상을 갖추고,
형태,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물 자체, 그 파도 자체는, 파도의 자체는 원래 뭐예요? 물. 이 파도라는 영혼이 있어요? 그건 그냥 물의 결합체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금은 녹여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금으로 만든 형태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이거는 다 똑같이 금이야, 금. 말이 맞아요, 틀려요? 또 이거는 각각 다른 거야. 태블릿이고 컴퓨터고, 그러죠? 시계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각각 달라 할 때는, 각각 다르다고 얘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형태, 형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기본으로 해서 얘기할 때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두 가지 안목을 동시에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 본질과 형태를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과 형태를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 뭐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는 보통 형태의 차이, 형상의 차이, 여기에 해서 그거로 그냥 한평생 사는 거거든.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비유, 물과 파도, 금과 금으로 만든 이 형상들,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현상으로 드러난 것과 근본 에너지 상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 에너지 상태로 얘기할 때는 무하다, 공이다, 또는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실체는 없지만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를 또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죠. 다양한 형태가 주어지고 나면은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작용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형상들을 근본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은, 그래서 색즉시공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은 다시 전개를 환원했다, 전개했다, 환원했다, 전개했다 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일방적으로 전개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작동해야만 하는 내 업. 그러면 이건 고정된 업인데, 업을 다시 해체해서 환원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죠? 그리고 다시 구성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때로는 이 거사장자의 모습을 놔두고, 또는 때로는 여인의 몸을 놔두고, 그러죠? 때로는 불보살님의 모습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될 자들은 그렇게 제도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환원. 언제든지 누구에 맞춰서 모습을 나타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의
인지 수준, 지적 수준, 복력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죠? 그럴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현대말로 그런 경지에 오르면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업이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이 형상과 본질, 이 사이를 내 기질이 굳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쪽에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본원으로 이거를 왕복을 할 수 있으면은 환원할 수도 있고 전개할 수도 있고 환원, 전개 이거를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필요할 때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내고 또 걷어들이고 필요할 때 에너지를 내고 또 거두어들이고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그러면은 내 인생이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집착을 해야 될까? 일단 집착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받는 충동에 집착을 해야 될까? 집착을 좀 내려놓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될까? 그렇죠? 나는 어떤 존재라는 이 생각에 빠져야 될까? 원래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것이 어떤 존재인 것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 존재의 특징, 나는 이런 존재라는 존재의 특징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는 환원과 전개가 자유자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목적이 있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런 이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가리는 어리석음을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의 하이라이트판이 뭐냐? 반야 바라밀이다. 그리고 반야 바라밀, 그것을 성취하고 작동시키는 내용을 응축시켜서 설명한 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 내용만 핵심으로 응축해서 설명해 준 경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략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